믿거나 말거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옆집의 부부싸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희 집은 빌라의 꼭대기층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많이 가난했기 때문에 낡은 지하방에서 어떻게 빌라로 이사할 수 있었는지, 게다가 가장 좋다는 꼭대기층을 얻을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빌라의 구조는 이상하게도 옆에 빌라와 벽이 맞닿아 있었는데 매일 밤마다 옆에 빌라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바로 옆집이면 직접 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옆집이 아닌 옆에 건물이라 저희 빌라에서 나와 옆에 건물로 가야 했기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노이로제까지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영장이 와서 입대했습니다. 군대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중에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하셨다고 합니다. 옆집이 밤마다 시끄러워서 제가 매일 이사 가자고 했었는데 결국 이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어서 해주신 이야기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이사를 가는 날에 아셨다는데 3년 전 옆집에서 살던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이고 남편도 목을 그어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밤마다 부부가 말다툼하며 쿵쾅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그 집에는 아무도 이사를 오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사 왔던 사람도 금방 나가곤 해서 계속 비어있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이 가난한데도 빌라 꼭대기층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사했지만 혹시라도 그때 시끄럽다고 밤에 찾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룸메이트가 죽었다. 제 친구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에 익숙해진 녀석입니다. 참고로 그 녀석은 여자입니다. 3달 동안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매일 새벽 3시까지 룸메이트랑 공부하고 그 다음 날은 시험의 연속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동생 같은 룸메이트랑 친해져서 속 깊은 이야기나 힘든 이야기도 자주 나누어 룸메이트의 여동생 등 가족과도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들 모임이 있는 날에 친구 녀석이 좀 우울한 얼굴로 참석했습니다. 다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나 도통 말도 없고 좀 시니컬한 미소만 가끔 짓고 있기에 좀 우울한가라고 생각했었는데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 녀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 이윽고 연락이 없었던 동안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2주일 전 친구와 친하게 지내던 룸메이트가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에 올라와서 일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같이 살고 있진 않았는데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 룸메이트가 집에 있는데 새벽에 남자친구가 만나자는 전화가 온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는데도 새벽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술을 마시고 돌아오던 길이었답니다. 남자친구의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마주오던 차에 치여서 큰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살짝 다리만 다쳤지만 뒤에 탔던 룸메이트는 그대로 날아가서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주일 동안 뇌사 상태에 있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룸메이트가 뇌사 상태에 있었지만 자기가 문병을 가서 빨리 일어나야지, 너 이제 살만한데 라고 울자 뇌사 상태라고 하는 룸메이트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흘렀다고 합니다. 그런 반응도 있고 몸도 따뜻하다 보니 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경과를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룸메이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룸메이트의 장례식에 참석한 제 친구는 출근 때문에 밤 12시까지만 있고 회사 동료들이랑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룸메이트의 여동생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언니, 나 무서워 죽겠어. 빨리 장례식장에서 나가고 싶어. 어제 장례식을 마치고 죽은 룸메이트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여동생이랑 함께 자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답니다.
누가 또 문상을 얻나? 하고 여동생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은 벌써 새벽. 거기다 부산스럽게 인사를 한다거나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무척 서럽게 우는 여자 목소리가 옆에서 생생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소름이 쫙 돋아 룸메이트의 여동생이 눈을 번쩍 뜨면서 일어났더니 갑자기 여자의 울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옆에서 자고 있던 죽은 룸메이트의 친구도 눈을 번쩍 뜨면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너도 들었니? 분명 그둘이 자고 있던 그 사이에서 나는 울음소리였는데 둘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웠던 룸메이트의 여동생은 다음날 아침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제 친구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하고 슬퍼졌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고 룸메이트는 뇌사에 빠져 누워있고 가족과 친구 그리고 동료들이 우연찮게 함께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다리에 붕대인가를 감은 남자친구와 그 엄마가 찾아와서는 이 나쁜 년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을 망쳤다. 물어내라. 왜 창창한 내 아들 인생을 망치랴. 라며 난리를 피웠다고 합니다. 룸메이트 주변 사람들도 화가 나서 소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말도 해봤지만 어쨌거나 둘 다 과실이 있다고 서로 알아서 합의를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말을 씁쓸하게 하면서 룸메이트도 잘한 건 없지만 이제 겨우 힘든 고생을 넘기고 자리도 잡혀 행복해졌는데 여러모로 한이 쌓이지 않았겠냐며 슬프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시댁은 박수무당 집안이었다. 저희 국어 선생님께서 젊었을 적에 겪으신 일입니다. 국어 선생님은 항상 성경을 끼고 다니실 정도로 독실한 기독자 신자이십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은 무속신앙을 믿었는데 남편은 그다지 심각하진 않았지만 시부모님들이 열성적으로 믿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을 때 시가족들의 반대가 거셌는데 외아들인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설득했고 원래 몸이 편찮으시던 시아버님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셔서 허락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선생님께서 교회 다니시는 것 시부모님께서 언짢아 하셨고 시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모두 주무시는 새벽에 몰래 다니셨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적 그날도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들 몰래 새벽 기도회에 가려고 하셨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시부모님 방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와 깜짝 놀라 방문을 닫으셨다고 합니다. 물을 드시러 나오셨나 생각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며 다시 방문을 살짝 열었다가 선생님께서는 주저앉을 정도로 깜짝 놀라셨습니다. 시부모님 방은 닫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 있었으니 그건 낡은 한복을 입고 머리는 상투를 튼 채 몸에서 희미하게 푸른 빛을 뿜고 있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시부모님 방과의 거리는 꽤 있었는데 그 남자는 이쪽으로 다가오는 게 틀림없어 보일 정도로 확연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얼른 방문을 닫고 가방에서 성경을 꺼내 방문을 바라보며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어느새 남자는 방문을 통과하여 선생님의 옆에 왔는데 선생님은 보지도 않고 선생님 뒤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선생님의 뒤에는 남편께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선생님을 지나가지는 못하고 그 앞을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무섭고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남편을 바라보는 남자의 시선에 두려움을 느끼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점점 시간은 흐르고 새벽녘이 밝아오자 푸른빛이 나던 남자는 선생님을 째려보더니 방문을 그대로 통과했고 성경 구절을 외우시며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남자는 시부모님의 방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워낙 미신을 잘 믿으시는 분들이라 방에 뭔가 안 좋은 물건이라도 받아오신 게 아닐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지라는 생각을 하시다가 너무 지쳐서 그만 잠이 들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야 선생님께서는 집안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있으셨답니다. 남편의 집안에서는 대대로 박수무당이 나왔었고
시할아버님께서도 박수무당이셨답니다. 시아버님께서도 시할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흔히들 말하는 신들림 현상을 겪었지만 내림굿을 받지 않아 그대로 신병이 되어서 몇십 년을 그렇게 앓으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남자는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돌아가실 줄 알고 남편 몸으로 옮겨가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